지난주 공조장치 역사 히터와 에어컨 편에서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곧바로 후속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추운 겨울철과 무더운 여름철, 히터와 에어컨만큼이나 쾌적한 탑승 환경을 만들어주는 편의장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또 하나의 완소 옵션, 열선 스티어링 휠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발전을 해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가실까요? 먼저 추운 겨울철, 히터에 앞서 우리의 엉덩이를 구원해주는 장치, 열선 시트입니다. 지난 편에서 소개했듯 초기 자동차는 지붕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엔진의 열을 실내로 끌어온다는 발상은 한참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위를 견디는 방법은 고작 옷을 두껍게 입거나 담요를 덮거나 보온용품을 소지하는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놀랍게도 좌석 자체를 데운다는 아이디어가 공기를 데우는 히터보다 앞서 등장했습니다. 1929년 독일의 발명가 요하네스 훈리히가 특허를 낸 전기 가열 좌석이 그 시초인데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달아 과열을 방지했고 발을 데우는 스툴까지 한 세트였습니다. 단 이 물건을 쓰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가 필요했고 당연히 자동차용 열선 시트만 표방한 것이 아닌 가정집이나 산업 환경 등 다양한 곳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라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산 차량에 적용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번에도 역시 미국 GM이었죠. 1951년 GM 소속 엔지니어 로버트 L. 벨러드가 자동차 시트 안에 발열체를 넣어 탑승 전 시트를 데우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요나 전기장판과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을 거친 뒤 1966년 캐딜락의 플래그십 세단인 플리트우드에 처음으로 열선 내장 시트가 탑재됐죠. 독특하게도 앞좌석 전용 옵션이었고 리무진인 75에는 뒷좌석에만 적용됐습니다. 모든 좌석에 적용하기에는 열선 시트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열선 시트를 보급하기 시작한 건 미국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북유럽 스웨덴의 사브였어요. 1972년 사브는 99와 96, 95 전 모델의 열선 시트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섭씨 14도 밑으로 떨어지면 시동을 거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죠. 아시다시피 사브, 또 볼보의 고향인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자리해 있죠. 이곳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연중 절반이 영하권에 머물 정도로 겨울이 긴 곳입니다. 이들 북유럽 출신 자동차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충돌 안전성에 집착해왔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혹한의 기후를 떠올려보면 왜 미국이 아니라 스웨덴에서 이 기능이 기본값이 됐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후 다양한 브랜드에서 열선 내장 시트를 옵션으로 장비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고급차 위주로 적용되다가 이후 소형차에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앉았을 때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물 시트가 주류였을 때는 보급이 더디다가 인조 가죽을 비롯한 가죽 시트가 폭넓게 채택되면서 열선 시트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높아졌죠. 그렇다면 국산차에는 언제 이 기능이 처음 들어왔을까요? 바로 1992년 출시된 현대 뉴 그랜저부터였습니다. 2세대 그랜저죠. 심지어 이 차는 앞좌석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뒷좌석 열선 시트와 리클라이닝, 뒷좌석을 위한 전용 공조장치 컨트롤러까지 갖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기준으로도 호화로운 옵션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2010년 1세대 K5에 바이오 케어 온열 시트라는 독특한 장비가 탑재된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열선을 끼워 넣어 시트를 데우는, 즉 전기장판 방식의 열선 시트가 아닌 발열 기능이 포함된 은코팅 원단을 사용해 시트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고 원조 개선까지 방출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쏙 들어간 걸 보면 별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했나 봐요. 설계 방식도 독특했는지 통풍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이 바이오 케어 온열 시트가 빠지고 일반 열선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장비의 대표 주자, 통풍 시트입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할 때 참 신세 많이 지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 마치고 샤워까지 했는데도 땀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에어컨 틀고 통풍 시트 켜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죠. 시트를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1960년대 상용화된 것에 비해 시트를 식히는 기술은 한참 늦게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에어컨도 보급이 안 된 마당에 고작 시트에 바람을 뿜는 기술이 고민일 리가 없었고, 열선 시트는 말 그대로 열선을 시트 사이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됐지만 통풍은 공기를 흡입하고 배출할 팬과 바람길, 통기성 소재까지 새로 설계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이죠. 이 통풍 시트의 첫 번째 주자로 흔히 꼽히는 차 역시 열선 시트 보급의 선두주자였던 사브였습니다. 겨울이 긴 것과 장거리 운전 시에 등에 땀이 차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들은 플래그십 세단인 1998년형 9-5에 등받이와 방석에 팬을 달아 바람을 내보내는 통풍 시트를 설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메르세데스 벤츠도 S클래스에 통풍 시트를 장착했고, 다른 브랜드의 고급 세단들도 동시다발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했죠. 여담으로 열선 시트와 달리 통풍 시트는 모델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흡입식과 방출식입니다. 흡입식은 말 그대로 바람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열기와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시트 안쪽 방향으로 흡입해 장시간 운전에도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대부분의 국산차에서 만날 수 있는 방출식은 몸쪽으로 바람을 뿜어 직접적으로 식히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방출식은 처음에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오래 틀고 있으면 뭔가 시려워서 중간에 끄게 되더라고요.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닌 호불호의 영역이라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 또 쿨링 기능이 탑재된 시트입니다. 대부분의 대중 브랜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통풍 시트는 말 그대로 통풍, 공기만 불어넣어주는 벤틸레이션 기능만을 의미합니다. 시트 온도를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공기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죠. 반면 일부 고급차나 프리미엄 수입차에 들어가는 냉방 시트는 열전 소자, 쉽게 말해 시트 밑에 별도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차가운 바람을 직접 쏴주는 방식입니다. 몇몇 플래그십 차량에나 탑재되던 기술인데 지금은 효율이 좋아지면서 고급 차량들은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도 이 열전 소자를 이용한 냉난방 시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놀랍게도 국산차 최초로 통풍 시트가 적용된 차량이 2003년 출시된 1세대 에쿠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에쿠스인데, 럭셔리카답게 이 냉난방 기능의 통풍 시트가 탑재됐습니다. 전력 소모가 커서 그런지 일반형 모델에는 오직 앞좌석에만, VIP 트림과 리무진은 앞좌석 옵션이 빠지고 뒷좌석에만 적용된 점이 특이했죠. 이 밖에 볼보나 벤츠, 아우디 등 일부 고급차에서 열선 시트와 동시에 통풍 시트를 작동시킬 수 있는 몇몇 차량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 열선 시트가 필요한 겨울이라도 등에 땀이 차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시트를 따뜻하게 사용하면서도 보송보송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기능으로 장거리 주행 시 좀 더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불 덮고 에어컨 켜면 훨씬 쾌적한 거랑 비슷하죠.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한국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기능 세 번째, 바로 열선 스티어링 휠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능 중 가장 나중에 등장했지만 놀랍게도 뿌리가 가장 깊습니다. 1917년 미국의 한 잡지 카탈로그에 스티어링 휠에 돌돌 감아 사용하는 전기 열선 액세서리 광고가 실렸고, 1910년 초반에는 아예 엔진의 배기어를 활용해 스티어링 칼럼 자체를 데우는 장치까지 고안됐습니다. 운전대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도 전인 1910년대에 이미 등장한 셈이었죠. 하지만 이때는 스티어링 휠을 나무로 감싸거나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다지 크게 대두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기 장치를 부착하기 용이해지고 소재 공학이 발달해 기능 구현 역시 간단해지면서 거진 100년이 지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표준 옵션이 됐죠. 2001년 아우디 A6에 열선 시트와 연동된 온열 스티어링 휠 기능이 처음 등장했고, 2003년 BMW 7 시리즈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내에는 2009년 2세대 에쿠스를 통해 처음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하위 차종까지 빠르게 탑재되면서 추운 겨울철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손을 녹여주는 완소 옵션으로 자리 잡았죠. 잠깐 딴 길로 세볼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열선의 영토는 비단 핸들과 시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하이엔드 모델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팔뚝이 닿아있는 암레스트와 도어 트림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원래 사치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탑승객의 몸이 닿는 그 어디든 어떤 사소한 불쾌함조차 느낄 수 없게 하는 거, 진정한 의미의 럭셔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밖에 국산차 도감 베뉴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외선 무릎 워머 같은 독특한 기능도 등장했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복사열로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아직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여기에 현대차는 2022년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모빌리티 온돌이라는 컨셉을 발표했는데 곧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 GV90에 이 기능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파이샷을 보면 실내 바닥이 일반적인 직물 매트가 아닌 마루 바닥같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편의 장비로 자리한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르던 버튼 하나에 수많은 기술과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사실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참 재밌는데요. 시트를 데우고 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손에 닿는 곳곳과 무릎에 복사열을 쏘는 지금의 자동차를 보면 체온만큼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래전 여름 1세대 제네시스의 조수석에서 처음 경험했던 통풍 시트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10수년이 지난 지금은 경차에서까지 위의 세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참 격세지감이네요. 전에 소개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도입 속도는 좀 느려도 보급 속도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선 또 통풍 시트를 처음 경험했던 차는 어떤 모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